미국 CNN이 생중계한 한 일본 소녀의 연설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6살 일본계 미국인 고등학생이 일본 정부와 보수 커뮤니티가 감추려 한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자 일본 언론사들은 일제히 그녀를 나라의 배신자 취급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자국의 한 소녀를 배신자 취급하면서까지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것일까요? CNN이 보도한 충격적인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한국이 사랑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오야마 미유입니다. 일본계 미국인 고등학생으로서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학교 생활을 할 당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랐어요. 수업에서는 한결같이 독도는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불리고 일본의 영토다. 언젠가는 우리가 찾아야 할 문화유산이다라는 사실이 강조되었어요. 미유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 일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일본을 벗어난 미국에서의 생활은 그동안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어느 날 미국 학교에서 아시아 영토 분쟁에 관한 과제를 하던 중 한국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옛 일본 지도를 보여주는데 그 지도에서는 독도가 전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신 마치 다른 나라의 것인 듯한 표기가 되어 있었죠. 혼란스러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과 눈앞에서 보는 장면 사이의 괴리가 제게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로스앤젤레스의 소박한 제 방에 앉아있던 저는 불확실한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같은 섬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지요? 다큐멘터리의 증거, 즉 메이지 초기의 지도와 미국 의회 도서관의 기록들은 제 오랜 신념에 도전하는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교과서에서 한 번쯤 지나쳤던 친구들 사이의 속삭임이나 미묘한 힌트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생각할수록 조용한 결심이 제 안에 자리 잡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배운 단일한 이야기 이면에는 더 많은 역사가 숨겨져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의심이 커져가는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실에 대한 열망이 갈등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과 굳은 마음으로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어요. 이후 며칠 동안 온라인 아카이브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지며 옛 지도와 문서의 디지털 복사본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증거들이 하나하나 다큐멘터리의 메시지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독도의 역사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이렇게 새롭게 불타오른 열정은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폈고 곧 이 불씨는 기존의 권위에 맞서는 길, 제 공동체에 깊이 뿌리내린 신념에 도전하는 여정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유의 새로워진 호기심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어요. 저는 미국에 와서도 일본어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매주 일본어 학원을 다니며 수업도 들었어요. 한 주는 일본어 학원에서 수업 중에 용기를 내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혹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지도가 있던 적이 있나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는데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목소리가 떨렸어요.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선생님의 얼굴은 굳어졌고 눈빛은 실망으로 번쩍였어요. 그런 이야기는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하시며 질문을 공식 교육 과정에서 벗어난 방해 요소로 일축하셨어요. 선생님의 엄격한 꾸짖음이 교실 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곧 고립감의 무게를 느꼈어요. 친구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았고 어떤 이는 제가 외국 선전에 영향받았다고 속삭였어요. 제가 품었던 의심의 씨앗은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수업 후 저의 세상은 더욱 차갑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그 순간을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과 외면당할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과 이 문제를 꺼내기조차 망설였어요. 저녁 식사 때 드디어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 옛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지 않은 걸 봤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자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색을 잃었어요.
그런 헛소리는 듣지 말아라라고 엄하게 말씀하시며 그건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편파적인 한국 선전일 뿐이야. 아버지도 엄숙한 경고와 함께 말씀하시며 저보고 가족의 평판을 해칠 만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격한 꾸짖음과 고립감은 저에게 깊은 내적 갈등을 남겼어요. 진실을 찾는 여정이 사회적 소외와 가족의 불승인을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그리고 찾은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연구와 생각을 담은 비밀스런 일기를 쓰면서 방 안에 흩어진 문서와 디지털 파일들 사이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여정이 되더라도 진실이 두려움이나 수능에 묻히지 않도록 할 거라고 말이에요. 몇 주 동안 저는 연구에 몰두했어요. 비밀스런 일기는 메모, 스캔한 이미지, 역사 문서의 필사본들로 가득 찼어요. 지역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에서 늦은 밤을 보내며 저는 아메리칸 콘그레스 라이브러리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샅샅이 뒤졌고 공식 일본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독도를 다른 명칭으로 표시한 메이지 시대의 지도들을 발견했어요. 하나하나의 문서와 희미해진 지도들은 저에게 역사가 한때 믿었던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학술 포럼에 손을 내밀었고 그곳에서 기존의 역사 기록에 의문을 품는 동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조심스러운 상호작용이었지만 그들은 새로운 실마리와 상호 보완적인 증거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서서히 자료들은 치밀하게 정리되고 주석이 달린 강력한 증거 집합체로 성장해 갔어요. 증거 한 조각 한 조각이 쌓일수록 저의 확신은 더욱 강해졌고 질문들은 점점 많아졌어요. 왜 학교에서 이 숨겨진 이야기가 억눌렸을까요? 한 가지 왜곡된 역사만을 유지하는데 누가 이득을 본 걸까요? 저는 발견을 공유하고자 하는 열망에 이끌려 균형 잡힌 보도로 유명한 한 일본계 미국인 신문에 연락하기로 결심했어요. 모은 증거들을 가득 담은 이메일을 작성하며 지금까지의 연구와 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뜨거운 열망을 설명했어요. 엄청난 위험이 따를 수 있었고 저는 쉽게 반발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투명성이 역사와 자신의 양심을 기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불안한 기대 속에 며칠이 흘렀고 마침내 신문사의 베테랑 기자 야마모토 히로시로부터 답장을 받았어요. 히로시는 제가 정리한 상세한 역사자료 모음에 흥미를 느꼈고 인터뷰에 초대했어요. 자신의 연구 결과가 더 넓은 청중에게 전달될 생각에 저는 두려움과 동시에 짜릿한 설렘을 느꼈어요. 이 초대는 저에게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어요. 강요된 내러티브의 굴레에서 벗어나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뒷받침된 자신의 목소리를 더 넓은 세상에 들려줄 기회였어요. 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인터뷰 전 문서들을 검토하며 저는 결연한 의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마음속에 있던 조용한 반란이 이제 터져나올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저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 단순히 뿌리 깊은 역사적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고립될 위험도 감수하는 것임을 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추구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되었고 개인적 안락함을 넘어선 투명성을 위한 여정이자 정의와 정직한 역사 반성을 위한 부름처럼 느껴졌어요. 인터뷰 당일이 되었고 저의 가슴은 두근거리며 시내의 소박한 카페에서 야마모토 히로시 기자를 만났어요. 차분하면서도 호기심 많은 히로시는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은밀한 연구 과정, 그리고 선생님과 가족에게서 받은 고통스러운 거절까지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목소리는 점점 안정되어 갔고 진실에 대한 열정이 표정 하나하나에서 빛났어요. 히로모토 기자는 저의 증거와 증언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앞으로 실을 특집 기사에서 고작 고등학생인 저의 연구 결과를 소개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한 마음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가 수개월 동안 그녀를 억눌러왔던 침묵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주 후반, 신문사는 용감한 10대의 탐구, 독도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다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그 기사에는 제가 치밀하게 진행한 연구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논란이 있는 지도와 문서들이 재현되어 있었어요.
또한 아직도 일본에서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일본인들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기사는 명료하고 확신에 차서 작성되었고 역사적 모순뿐만 아니라 정설에 도전하는 데 따른 개인적 대가도 생생하게 전달되었어요. 거의 즉시 반응은 전 세계적으로 전해졌어요. 일본에서는 보수적인 목소리들이 저의 폭로를 위험한 이단 행위로 규탄하며 제가 자신의 뿌리를 배반했다고 비난했어요. 온라인에서는 열띤 논쟁이 터져나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진보적인 지지와 강경 보수들의 분노가 혼재된 반응이 이어졌어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에서도 이 기사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오랫동안 공식 내러티브를 믿어온 어르신들은 충격과 불승인을 표하셨고 젊은 세대는 제가 외친 진실한 역사 탐구의 목소리에 동참했어요. 학교에서도 반발은 빠르고 강렬했어요. 저는 문제아로 낙인 찍혔고 복도에서 친구들의 속삭임과 빤히 쏘는 시선이 따라다녔어요. 한때 정통 교육에 확고했던 선생님들도 교장과 학부모들의 압력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집에서 부모님은 저의 용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사회적, 개인적 파장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셨어요. 아버지의 엄숙한 침묵과 어머니의 눈물. 어린 충고는 자신들의 과거를 직시하기 꺼려하는 공동체의 깊은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이 혼란 속에서도 저는 학계로부터 뜻밖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저명한 역사학자들과 대학 교수들이 저의 연구를 강의와 온라인 토론에서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영향력 있는 목소리는 지역대학의 타카하시 교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저의 증거가 진지한 학술적 관심을 받을 만하다고 밝히신 것이었어요. 이러한 지지들은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했고 보수 진영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어요. 국제 언론이 이 이야기를 주목하면서 저는 갑작스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어요. TV 인터뷰, 라디오 출연, 심지어는 전국 방송 네트워크에서의 생방송 토론까지 이어졌어요. 각 인터뷰마다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질문이 쏟아졌어요. 왜 이 정보가 그렇게 오랫동안 감춰졌는지, 왜 그들은 아직도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지, 그리고 동아시아를 둘러싼 현재의 정치 내러티브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이에요. 한때 조용했던 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분열된 역사 유산의 아픈 복잡함을 설명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방송이 될 때마다 제 자신이 변화의 상징, 그리고 굳건한 전통 속에서 변화를 이끄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어요. 때때로 진실을 폭로하는 대가가 너무 클까 하는 의구심에 빠지기도 했지만 옛 지도에 담긴 그 음산한 이미지와 역사 속 숨겨진 경고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앞으로의 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로 그대로 믿을 것을 생각하자 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한 생방송 TV 인터뷰에서 저는 단지 진실을 찾고자 했고 두려움과 무지에 침묵한 이들을 위해 계속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혀야 하고 왜곡된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은 CNN을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되면서 저뿐만 아니라 강요된 내러티브에 의문을 품는 한 세대 전체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특집 기사와 이후의 미디어 보도는 일본의 역사 교육과 그 정치적 파장에 대한 재검토를 강제하는 논쟁의 불씨를 당겼고 결국 역사의 온전한 진실을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몇 주 동안 미디어 폭풍이 잦아들면서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보수적인 세력들의 반발은 점점 강해졌고 한때 익숙했던 학교 복도는 이제 쏟아지는 시선과 속삭임이 넘치는 전장이 되어버렸어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웃던 친구들도 이제는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깊은 고립감과 뜻밖의 지지 사이를 오가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반체제 인사로 낙인 찍힌다는 부담은 개인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어요. 매일 아침 저는 그들이 말하는 역사와 전통에 반하는 질문을 던졌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저를 바라보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마주할 생각에 두려움에 떨며 눈을 떴어요. 집에서도 긴장이 감돌았어요. 부모님은 저의 용기에 자부심을 느끼셨지만 동시에 딸이 일으킨 논란과 자신들의 신념 사이에서 갈등을 겪으셨어요. 밤늦게까지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의 불빛 아래 쌓인 연구 자료와 소셜미디어에 쏟아진 화난 메시지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지지자들의 메시지이든 반대하는 메시지이든 하나하나가 저의 안정감을 조금씩 갉아먹었어요. 그러나 비판의 폭풍 속에서도 뜻밖의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오랜 친구 미사키로부터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거든요. 미사키는 자신도 일본이 알려주는 역사에 대해 의문을 품었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그 작은 한 문장이 저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점차 저와 같이 공동체의 왜곡된 교육에 답답함을 느끼는 또래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연구에서 위안을 찾았어요. 검토한 증거 한 조각, 다시 읽은 역사 문서. 한 페이지마다 진실을 향한 싸움이 가치 있다는 확신을 새롭게 해줬어요. 한때 불안으로 가득 찼던 개인 일기는 지금은 회복력의 증거로 변모했어요. 그 일기 속에는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의심과 분노, 그리고 결국 아픈 역사적 복잡함을 받아들이게 된 저의 감정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내면의 성찰 기간은 전환점으로 이어졌어요. 작지만 점점 더 커져가는 젊은 활동가들과 동정, 어린 교육자들의 지지 속에서 저는 역사 탐구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받아야 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침묵된 목소리들이 보복 없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미래요. 개인적인 대가가 컸지만 제가 오랫동안 자리 잡은 교조들을 도전하고 나라의 역사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결심은 저의 새로운 정체성의 초석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진실, 용기, 그리고 변함없이 정의를 추구하는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역사 기록이 직접 보여준 것을 체험하고자 결심하며 독도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논쟁의 대상인 섬을 찾기로 한 결정은 대담한 반항의 행동이자 개인적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한 순례와도 같았어요. 미사키와 또 다른 용감한 동료 기요미 등 몇몇 믿을 만한 친구들의 지지를 받아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해안까지 이어지는 여행을 계획했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역사와 맞서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한 깊은 탐구가 될 것을 약속했어요. 맑은 아침, 저희 세 사람은 서울에 도착하며 여정을 시작했어요. 서울은 현대성과 뿌리 깊은 전통이 어우러져 있었는데 이는 정말 아름답고도 슬펐어요. 독도에 대한 자료를 찾으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하여 깊은 연구를 했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동한 후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마지막으로 독도에 접근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정의 각 구간은 상징적인 의미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강요된 믿음에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찾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어요. 배에 오르자 저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쿵쾅거렸어요. 탁 트인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숨겨진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짧은 항해 동안 그룹은 앞으로 보게 될 것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평소 조용한 기요미도 고향에서 배운 역사에 대한 자신의 의구심을 털어놓았고, 미사키는 마침내 과거에 의문을 품게 된 용기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독도에 도착했을 때 거칠고 바람에 씻긴 섬들의 풍경은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어요. 울퉁불퉁한 절벽과 바람에 깎인 암석, 드문드문 자란 식생이 어우러진 섬의 황홀한 아름다움은 그곳의 격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현지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며 그들은 섬에 제한된 접근 구역을 간단히 탐방했어요. 작은 박물관을 방문해 역사의 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는 저의 탐구를 시작하게 만든 논란의 지도가 재현되어 있었어요. 독도는 수세기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논쟁으로 가려진 과거와의 뚜렷한 연결고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그 순간 뜨거운 논쟁과 억눌린 이야기들의 대상이 되어온 바로 그 땅 위에 서 있으면서 저는 역사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을 느꼈어요. 독도의 물리적 존재는 진실이 단지 교과서나 디지털 아카이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낸 풍경과 사람들이 살아 숨쉬며 전해 내려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었어요. 저는 사진과 진심 어린 메모로 경험을 기록하면서 독도의 아름다움과 엄숙함이 내면 깊은 곳을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이는 진실을 찾는 여정이 결코 혼자만의 행동이 아니라 더 큰 인간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재확인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온 저는 진보적인 학술 모임이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 초대되었어요.
가득 찬 강의실에서 독도 여행의 여정을 자신의 취약함과 강인함이 어우러진 목소리로 생생하게 이야기했어요. 독도에 서 있으면서 역사는 단순한 의견의 대립이 아니라 여러 진실들이 모여 이루어진 모자이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각 조각은 비록 아플지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 기여합니다. 라고 선언하자 솔직함과 화해를 갈망하는 청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토론회에는 학생들, 교육자들, 심지어 외교계 인사들까지 참석했어요. 그 중에는 저의 여정을 용감한 행동으로 평가하며 앞으로의 세대가 의문을 품고 배울 수 있도록 영감을 주겠다고 밝힌 타카하시 교수님도 계셨어요. 이 행사는 서로의 의견을 밀어붙이지 않고 다양한 시각을 포용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촉발시켰어요. 저의 개인적인 변화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보였어요. 마지막 맺은 말에서 앞으로도 배움과 행동주의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표현했어요. 저는 답을 찾으러 왔고 독도의 진실뿐만 아니라 제 내면의 진실도 발견했습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하자 그날은 저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장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앞으로 역사와 국제관계를 전공하며 과거의 내러티브를 더 투명하고 정의로운 미래를 위해 재구성해 나갈 결심을 굳혔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독도의 바람, 암석, 그리고 수세기 동안의 투쟁을 조용히 증언하는 모습들은 저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비록 여정은 고난, 비판, 고립으로 얼룩졌지만 동시에 이해와 화합, 그리고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지금까지 일본의 왜곡된 역사 교육을 막고자 홀로 싸운 용기 있는 일본 학생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내용이 따뜻했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한국이 사랑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